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올해 1분기에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엔비디아발 훈풍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광석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주식시장에 그 AI 약발이 좀 다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날개를 달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반영된 그 모습은 그냥 말 그대로 와 환호성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오늘 발표된 이 매출액과 뭐 주당 순이익 이런 지표가 시장의 기대보다도 높았고 그리고 비교 년도인 전년 동분기랑 비교했을 때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예. 시장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나왔더니 매출액이 260억 달러 정도 됐고요. 그러면 비교 년도인 24년 1분기와 비교하면 71억 달러에서 대략 262%나 증가했습니다. 뭐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가 260억 달러가 아니라 246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기대했었는데 예. 그 낙관적인 기대치를 또 웃돌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의 환호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실적인데 비결이 뭘까요?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반도체를 사본 적 있으세요, 앵커님? 저희가 개인들이 반도체 살 일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건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건 AI 서비스일 겁니다. AI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네. 혹은 AI 서비스가 반영되어 있는 기기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근데 AI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경쟁하죠. 근데 그 AI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전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AI 반도체가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그 AI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사양에 딱 맞춤화된 고사양의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 AI는 세상 어디에도 있다. AI is everywhere이라는 문장이 도처에 깔린 만큼 예. AI 서비스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 AI 반도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까지 끌어올라진 거다. 독점 구조다 보니까 좀 가능한 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 지금 독주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자,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러니까 AI는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젠슨 왕 CEO도 그런 말을 했지만 이게 일종의 티핑 포인트인 거다. 이게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는 더 기대가 된다라는 표현까지 했으니까 예. 이 AI는 계속 확대 보급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맞물릴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잖아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던데 네. 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제 MS가 1위고요.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2위고요. 그다음 이제 3위가 엔비디아인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한 30% 증가하면 2위 애플을 따라잡고 한 36% 정도 더 증가하면 이제 MS를 따라잡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AI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AI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그림 그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MS나 애플이 또 얼마큼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순위는 뒤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죠. 같이 유망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니까 기대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이 우리 네.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게 좀 궁금한 포인트인데 네. 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좀 따로 조금 그러니까 그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데 네. 왜 그런 겁니까? 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게 AI 서비스를 우리 소비자는 이용한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게 엔비디아인데 네. 그럼 AI 반도체가 나홀로 AI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가 구동하려면 당연히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겁니다. 맞춤형 칩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거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 예, 그 엔비디아에게 맞춤화된 HBM을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예. 삼성전자도 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 보여왔는데 네. 시장의 주도권을 뺏지 못했기 때문에 어.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그것에 납품하는 HBM을 납품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의 기대도 올라가지만 거기에 제공하지 못하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엇갈린 주식 장세의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주가도 횡보했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자 AI 시대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 네. 독점하고 있는 네. 그 맞춤형 칩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네. 향후에도 계속 잘 나갈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에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인 네. 상황을 맞게 된 걸까요? 어쩌면 HBM 시장을 상대적으로 좀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고요.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HBM 시장은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 면에서는 아직은 작습니다. 예. 그러나 그 HBM 시장이 향후에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성장 기대에 대한 좀 전망이 좀 틀렸던 것이고 그만큼 HBM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 경영적인 노력을 더디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수장이 교체됐어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현실, 이 상황 여기에 대한 어떤 문책성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문책성 인사라고 평가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인사 이동 처리 아닌데도 교체가 됐고요. 예.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 또 사실 이제 HBM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또 결정을 지어요. 근데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경주를 했는데 예. 계속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도 나고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또 나고되고 SK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HBM 시장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 자리를 못 차지하고 오히려 예. 자리를 뺏기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수장을 교체한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AI 시대의 초입부터 네.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에도 좀 뒤처진 상황이고요. 네. 지금 만회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부문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는 거에서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삼성이 지금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과거와는 그럼 차원이 다르겠네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논하는 게 아니고 예.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장을 놓고 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당연히 높고요. 예. 그러나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특정 부분인 HBM, AI 반도체에 특화된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열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미래 시장 기대로서는 더 유망한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지금 최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격차를 벌리기는커녕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2위 자리에서 3위 자리로 밀려나는 지경이니까 이 영역을 더 공고히 해보자 하는 방향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수장 교체를 통해서 쇄신 의지를 보였잖아요. 네. 예, 앞으로는 그래도 좀 삼성이 뭐 저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 현재는 주가 횡보하고 있지만 네. 좀 흐름이 좀 나아질 거란 기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수장의 교체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전략의 방향성을 수정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HBM과 같은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를 해나가고 예. 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만들고 하는 그 다음 스테이지로 건너가는 또 HBM 영역에서도 단계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4단계, 5단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더 노력을 해서 뭐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6단계, 7단계 수준에서는 오히려 뭐 기술 혹은 시장 지위를 늘려나갈 수만 있다면 네. 지금 수장 교체가 결론적으로 성공한 결론으로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방향성을 특히 HBM이라는 그 미래 시장 기대할 만한 그 시장을 더 독점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 추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영 방침을 좀 장착하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네.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이제 금융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제 재정 상황, 재정 정책 봐야 되는데 오늘 네.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이 기준금리 동결, 뭐 11번째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기준금리 의사결정,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8번 있으니까요. 11번 연속 동결했다는 얘기는 1년 넘게 3.5%의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예. 이 얘기는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발언했듯이 지금 이미 제약적인 통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높은 금리를 도입했는데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얘기는 아직 목표하는 것, 그게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렇죠. 물가 안정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점차 물가가 안정화되면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앞에 자료 보셨던 것처럼 예. 또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역대 최대치로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미국 신경 안 쓰고 먼저 금리 인하하자니 예. 그러면 또 강달러 현상이 나오거나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라든가 외환 위기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고조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금리 인하 시점을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단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점치고 있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좀 한국은행이 지켜보고 대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산 자산 네.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즘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이게 뭐 승인될 거냐 불발될 거냐 전망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자,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이 자산 시장에서 이제 ETF로 승인한다라는 것. 비트코인은 승인을 얼마 전에 했었죠. 승인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비트코인을 현물을 직접 살 수도 있지만 ETF를 삼으로써 간접 투자도 가능하다. 그만큼 비트코인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몰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인데 역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 ETF 시장에 승인을 한다면 예. 더 많은 돈이 이더리움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대략 뭐 앞으로는 더 4배가량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는데 근데 승인이 안 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기대 심리를 뭐 숫자로 표현해 본다면 부정적 의견이 많았고요. 예. 승인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기대는 한 25%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경과를 보니까 다시 승인할 거라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역시 미국도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두 소위 후보자가 바이든과 트럼프가 미국의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니즈가 우리 가상시장, 가상자산 시장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달라라는 목소리가 크니까 당연히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가상자산 시장을 더 투자하기 좋은 시장으로 만들겠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권의 의견도 같이 반영되면서 예. 지금은 승인될 것 같다 하는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더리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언제든 뭐 출렁일 수가 있겠군요. 그 방향성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쨌든 같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정책적으로 본다면 큰 어떤 증권거래상 자본주의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도 ETF 승인될 거라고 기대하는 과정으로 지금 옮겨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까지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석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